이재명 성남시장을 스튜디오로 초청해 사드 배치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구상과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들어봅니다. 대구에서 역사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신청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마찰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서석구 변호사의 징계건이 대구지방변호사회로 넘어왔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읍면동에서 무료 변론을 해주는 마을 변호사 제도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더욱 활성화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개학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역사 국정 교과서를 쓰느냐 마느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 국정 교과서의 편향성뿐 아니라 사실관계 오류도 상당 부분 드러난 가운데 연구학교 신청은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15일 교육부는 전국 국립고등학교 교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적극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대구의 유일한 국립고교인 경대 사대부고도 이미 기존에 쓰던 교과서 신청을 끝냈고 연구학교 신청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운영위에서 결정하는데 담당 역사 선생님들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연구학교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각 외로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3년 전 대구의 한 고등학교가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채택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다른 학교들도 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선뜻 채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마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뭐 좋다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학교에서도 좀 꺼린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친일 독재 미화와 대구의 근현대사 오류, 축소 등 논란과 갈등만 키우고 있는 역사 국정교과서가 일선 학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가운데 연구학교는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15일 최종 발표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탄핵 심판 중인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가운데 서석구 변호사 아시죠? 변론 과정에 사실관계 오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 요청이 청구됐는데 서 변호사가 소속된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거침없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서석구 변호사. 세계 민주주의 검찰 사상에 유리가 없는 특검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리가 없는 이런 인권유린 강압 수사입니다.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국민 대다수의 촛불 민심을 종북주의로 규정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지난달 5일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는 북한의 노동신문 기사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언론이 북한의 언론에 의해 극찬을 받고 있다면서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 변호사가 인용한 노동신문 기사는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서 변호사는 촛불 시위에서 경찰 113명이 부상당하고 경찰차 50대가 파손됐고 윤석열 수사팀장이 친노 인사라고 발언했지만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서석구 변호사가 가짜 뉴스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서 변호사를 징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2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 청구의 이유였습니다. 사실 변호사라서 자격이 없죠. 자기 발언이 가져올 무게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최대한 엄밀하게 팩트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엄밀히 팩트체크한 노력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서 변호사의 징계 요청권을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넘겼고 대구변협은 지난달 31일 서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의 경위서가 제출되면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자체적으로 징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지 아니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판단을 맡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는 보수 진영의 본산이자 여당인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하는데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최근 여당은 물론 야당의 대권 주자들도 대구 지역 방문이 활발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시장을 대구 MBC 스튜디오로 초청해 정치적 구상에 대해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고향도 그렇고 대구 경북과의 인연도 많으시죠? 네, 제가 안동에 태를 묻은 안동 출신이고 초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가긴 했습니다만 제 고향 대구 경북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국민들께서 이 고향을 찾아온 대구 경북의 아들 이재명을 많이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난달 23일 대선 출마 선언하셨는데요. 네. 이번 대선에서 주목해야 할 시대 정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대구에서도 또 경북에서도 촛불을 드신 시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70년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적폐,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 강자들의 횡포, 그런 횡포로 인해서 생긴 불공정과 불평등, 이 격차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그야말로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게 이 시대 정신이고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 관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잘못이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러한 태도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히신 바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후보들과는 인식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주적 균형 외교라고 하는 그 대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 이익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헝클어졌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지나치게 많이 휘둘리다 보니까 중국과 갈등 관계에 빠지고 일본과는 굴욕적 관계가 돼가고 있는데 이 잘못된 점들을 다시 원상복구시켜야 되고 그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미국의 입장 때문에 어렵다고는 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이 4강 외교를 펼쳐야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중심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안희정 후보가 대연정을 주장했는데요. 대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대구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대 정신은 70년 부패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고 책임을 묻고 공정한 새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한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청산해야 될 구태 기득권 세력들과 손을 잡으면 청산도 새 출발도 불가능합니다. 대연정은 그야말로 시대 정신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재명이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패 기득권 세력은 그야말로 정치도 아니고 사실 경제에 숨어 있는 재벌 권력들입니다. 이 재벌 권력들의 횡포를 억제하지 못하면 다수 약자 국민들의 삶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재벌 기득권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야말로 재벌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후보, 소년 노동자 출신의 경북 안동 출신의 강단을 가진 이재명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경북 지역 정월대보름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취소 통보를 하는 바람에 행정력 낭비에 예산 낭비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제철소와 인접한 형상 강변, 정월 대보름마다 열던 달집 태우기와 월월이 청청 등 대보름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평균 3천여 명이 모여 뜨거운 불을 보며 애군 없는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으나 올해는 AI 확산 우려로 일찌감치 행사를 포기했습니다. 원래는 조류 인플루엔자에서 방역 문제가 제일 급선무를 해서 원래는 구정 전에 지양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포항 시내 10여 개 달집 태우기 행사와 경주 시내 20여 개 행사, 그리고 도내 거의 모든 달집 태우기 행사도 줄줄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이 AI 청정 지역으로 어렵게 지켜왔는데 이 행사로 인해서 AI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행사 취소 결정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행사 일주일 정도를 앞둔 3일 오후에야 시군에 행사 자제 협조 공문을 보냈고
시군도 부랴부랴 행사 주최 측에 이를 전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벌써 준비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기본 제작을 지금 하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초청장이나 이런 부분 벌써 다 나간 상태고. 경상북도는 새해 해맞이 행사도 행사 5일을 앞두고 전격 취소 토록해 시군마다 이미 사용된 예산을 정산하느라 적잖은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AI 청정지역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상북도. 방역 못지않게 행사 개최 여부의 이른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충남에서는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상주와 불과 6km 떨어진 인접 지역인데 전국 최대 한우 사육지인 상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주시 화남면과 충북 보은을이 있는 도계 지점에 방역 초소 설치가 한창입니다. 농립축산검역본부가 여기서 6km 떨어진 보은군 마로면의 젖소 농가에 구제역 확진을 통보해 살처분 명령을 내린 겁니다. 특히 최초 발생 농가에 원유를 실어 나른 집유 차량이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어제까지도 젖소 농가 등 상주의 농가 4곳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주시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우와 젖소 7만 6천 두, 돼지, 염소 6만 7천 두를 사육하고 있는 상주시는 백신에 대한 추가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 농가에 대해서 어제 긴급 예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14일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상주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은 전국 평균을 넘는 소 100%, 돼지 73.6%입니다. 충북도 97.8%의 높은 형성률을 보였지만 발생 농가의 실제 항체가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전수가 아닌 표본 조사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소 사육 농가는 물론 가뜩이나 항체 형성이 낮은 돼지 농가의 근심은 더욱 큽니다. 서로 모임 있어도 다 취소하고 전화로만 얘기하고 한 농가에서 나오고 끝이면 다행인데 옆에 농가에서 더 나올까 봐. 전파 속도가 다른 한우나 염소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각종 출입 차량에 있어서 철저히 소독을 해야 하고. 경상북도는 김천의 역학농가 19곳을 포함해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는 한편 원유 유통회사와 협의해 충북과 경북을 함께 오가는 집유 차량을 분리 운영키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후 6시부터 30시간 동안 전국 축산농가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려 우제류와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는 2020년까지의 교통발전 상황을 감안해 대구시 통합신공항 이전 단일 후보지인 군위 우보면과 공동 후보지인 의성 비안면, 군위 소보면, 그리고 성주 용안면, 고령 다산면 이 세 곳에 대해 대구 8개 구군별 접근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군위 우보면까지는 승용차로 34분에서 50분, 성주 고령 공동 후보지까지는 27분에서 52분으로 가깝게 나타났고 의성 군위 공동 후보지까지는 45분에서 60분이 걸려 상대적으로 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위 우보면이 대구 통합공항 이전의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부상되고 있는 가운데 군위 우보 공항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는 오는 8일 군위군청에서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뒤에 시내에서 가도 행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또 다음 주 초 서울 국방부 청사로 이동해 주민 반대 의견을 담은 서명부를 국방부에 전달하고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반대 의사를 밝힐 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법률 서비스 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변호사가 없는 읍면동에서 무료 변론을 해주는 마을 변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변호사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70여 곳, 주로 읍면 지역으로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무변촌으로 불립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80% 이상이 도시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마을 변호사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홍보가 많이 돼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법률 상담을 받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변호사협회가 달성군과 청도군 등 5개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마을 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5개 시군의 읍면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매달 한 차례 이상 동네를 방문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대구 변호사회 회장으로서 대구 경북 지역 내에서 마을 변호사 제도가 더욱 확실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법무부가 2013년부터 시행한 마을 변호사는 첫 해 230여 건의 상담 실적을 올린 이후 지난해 650여 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현재 전국 1,410여 개 읍면에서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임대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수행합니다. 임기는 오늘 6월 말까지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 경선 룰 확정을 포함해 당내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구문화재단에 따르면 오는 5월 6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 도심에서 시민 주도형 공연 예술 축제인 2017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이 펼쳐지는데 자치단체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총 상금 1억 4천만 원이 걸린 컬러풀 퍼레이드도 펼쳐집니다. 지난 1968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대구 경북 지방통합 방위회의가 오늘 도청 동락관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54단장, 대구 경북 지방경찰청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이 그림으로 조병채 경북대병원장과 관계자들의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장에게 병원 운영을 그림으로 비판했고 조 원장은 병원 운영의 비판을 감내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국가금수의사회가 개최한 AI 백신 정책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AI 발생 주기가 단축되고 있는 데다 살처분 메모리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